극장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정채입니다. 되게 오랜만인데 제가 시사회 보다가 진짜 저도 정말 박수를 칠 뻔했어요. 차에서 내려서 차에 다시 타기까지를 마스터로만 일단 20테이크였던 거고 힘들었습니다. 그게 일부러 고장난 자전거를 주셨거든요, 감독님이. 그래서 네, 일부러 이제 고장나 있어서 뭐가 하나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계속 그 와중에도 어떤 마지막에 오빠 사랑해를 날릴 수 있는 뉘앙스가 성에는 일단 제가 보기엔 얼빠 같고요. 네. 아이고 서사가 있네. 있죠. 바보를 사랑하기 되기까지의 그 서사가. 그래서 극장에서 제가 진짜 눈을 막 이렇게 부라리면서 직접 운전 하나하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자, 정민이 형은 사실은 그 실생활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해봤자 우리 씨 정도? 오히려 은문석 씨가 뭔가 특수분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누가 이렇게 힘을 옆에 이렇게 당겨주는 거야. 그거는 연기를 하신 거고 오빠 사랑해 한번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세 분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연 배우님, 그리고 황동혁 감독님, 이정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촬영할 때 세 분이 잘 잡힐 수 있도록 저는 구석으로 빠져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부담돼서 그렇습니다. 네, 세 분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BC 라디오에서 밤에 FM 영화 음악 만드는 김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잠깐 조사를 해볼게요. 호프란 영화를 오늘 처음 보신 분 일단 상당수고요. 그리고 일단 2번 이상 보신 분. 네. 그럼 뭐 다 건너뛰고 10번 이상은 없겠죠? 10번 이상 있어요? 네. 저희 오늘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지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정호연 배우님은 지금 뭐 이 호프 때문에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 황도혁 감독님, 이정재 배우님은 또 오랜만에 이 관객이 모인 극장에 오셨을 테니까 일단 한 번씩 간단한 인사와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감독이자 시리즈 감독인 황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호프라는 영화의 팬으로서 그리고 우리 또 정호영 배우의 그 든든한 또 응원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정호영 배우 호프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극장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정채입니다. 되게 오랜만인데 헌트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볼버 그러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도 정호연 씨의 영화 첫 데뷔작을 누구보다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연입니다. 방금 이 밖에서 감독님이랑 선배님이랑 서서 갑자기 서로를 마주봤는데 저희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 이렇게 같이 뭔가 홍보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어서 기분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뭔가 과거로 돌아가는 또 기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구이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주말에 정호연 씨가 미국에 계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호프 홍보하면서 지난 주말까지 홍보하다가 또 주말에 월드컵까지 또 갔다 오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저도 지금 그 SNS를 보면 전부 호프만 떠요.
어떠한 이야기든 다 모든 형태의 호프 이야기를 하루 종일 보게 되거든요. 지금 배우님도 그런 거 좀 찾아보고 계시나요? 그중에 좀 재밌는 가령 해석이나 추측이 있나요? 배우도 생각하지 못했던 좀 신박한 해석이나 추측이 혹시 있었나요? 이게 너무 다양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이 영화를 봐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초반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도 후반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다 각자의 해석마다 너무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까 와 정말 이거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도 또 새로울 수 있는 영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거는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봐도 신기하다 싶을 정도의 해석과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한 편의 작품이 이렇게 공개된 뒤에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 건 제 기억에는 사실 오징어 게임 이후에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화제성을 사실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에 와주신 이정재 배우님과 그리고 황동혁 감독님이 감독 황동혁과 배우 이정재이기 이전에 관객 황동혁과 관객 이정재로 이 호프란 영화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기대했던 영화와 근접해 있었는지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뭐 이 영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영화가 개봉한 지 이제 일주일인데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 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뭐 논란과 해석과 뭐 많은 호불호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고 좀 접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시사회에서 처음 봤는데 뭐 영어로 말하면 full of surprise라고 하나요? 뭐 그런 느낌이어서 이 작품이 뭐 일단 좋다 나쁘다를 워낙에 먼저 앞서서 계속해서 뭔가 이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나의 기대를 뛰어넘거나 배반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여서 처음에 약간 무슨 이런 영화가 있지 이제 하는 신기한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이게 어디로 이 영화가 달려가는 것인지 진짜 중반 이후부터 이제 예측이 불가해지는 막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제일 끝나고도 그 인상이 항상 계속 남았던 건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약간 이러고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흔히 이렇게 손에 땀을 쥔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런 상태로 영화를 그렇게 2시간이 훨씬 넘는 영화를 본 것이 너무너무 오랜만이어서 무슨 롤러코스터 같은 거나 체험기구 같은 거를 뭐 4D 영화관에 들어가서 진짜 뭐 가상 이거 뒤집어 쓰고 뭔가 영화 본 것 같이 깊숙이 그 영화를 느꼈다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가장 깊이 남았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계속해서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을 이 영화를 보고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나홍진 감독의 팬이면서 모든 작품들을 상당히 반복해서 여러 번 다 봤었고 또 모든 작품들이 다 의미 있고 또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호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보는 내내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긴장감 넘치게 봤었고요. 특히 이제 뭐 또 우리 호연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호연 씨가 저 오징어 게임 시즌 1 찍을 때도 거의 이제 데뷔작이었는데 그때도 에너지가 굉장히 넘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잘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확인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촬영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호프에서도 정말 그 외계인을 비롯한 모든 그 정민이 형, 인성 씨, 그 아주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도 역시 자기의 에너지를 화면 가득히 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징어 게임 때의 그 옛날 촬영장이 떠오르면서 그때 당시에도 참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미 큰 스크린을 꽉 채울 만큼 성장한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진짜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그 깐느 옛날에 깐느에서 프리미어에서 기사 막 떴을 때 막 정호연의 등장씬에 막 박수가 터졌다라고 해서 이제 아유 또 그 깐느 분위기에 또 막 그 친구가지고 막 아유 그 기사를 냈네 이랬는데 제가 시사에 보다가 진짜 저도 정말 박수를 칠 뻔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등장을 해서 진짜 몇 년간 이런 등장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등장신이었습니다. 정호연 배우님은 이 영화를 칸에서 처음 보신 건가요? 네, 그러면 칸에서 처음 보시고 본인이 등장하는 장면도 칸에서 처음 보시고 그 순간에 박수가 나오는 것도 처음 경험하시고 그때 상황과 기분을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박수가 나올 거라고 약간 기대를 하셨나요? 당연히 아니고요. 너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본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나오는 순간이 두렵고 좀 무섭기도 하고 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박수가 나와서 좀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었고 그냥 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은 이제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니까 그냥 너무 사실 감사하고 그리고 그 씬 자체도 저는 나홍진 감독님이랑 또 황정민 선배님께서 초반에 그런 긴장감을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 그런 제 등장했을 때 또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그 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6개월간의 프리 과정을 거쳤거든요. 총기 연습부터 운전 연습부터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뿌듯함도 분명 남아있는 씬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황도현 감독님 얘기에 살짝 공감하는 게 저도 제가 2016년에 깐느 딱 한 번 가봤는데요. 그 전에 깐느에서 나오는 기사를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립박수 나오면 되게 대단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웬만한 영화는 기립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깐느에 가서 경험했을 때와 실제로 이제 보도가 되는 것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알게 되었었는데 근데 제 기억에 2016년에 갔을 때 한국 영화가 아가씨하고 곡성하고 그리고 부산행이 함께 갔던 해에 갔었거든요. 제가 부산행을 보다가 마동석 씨가 퇴장하는 순간 전 객석에서 탄식이 나왔던 그런 그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직접 영화를 봤을 때 그게 비로소 좀 이해가 됐어요. 충분히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의 등장이었고 이게 방송이 아니니까 이런 걸 써도 되죠. 일단 간지가 처음 등장할 때 일단 총을 쏘기 전부터 지금 저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의 전투력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차에서 내릴 때 하차감부터 시작해서 일단 품어내는 그 간지에서부터 일단 상대를 압도하는 확실히 멋진 등장이었던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약간 이정재 씨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총기 액션의 선배시잖아요. 사실 헌트를 비롯해서 한국 영화에서 사실 한국에서 총기를 사용한 액션을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별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그렇게 드문 환경에서도 꽤 많은 총기 액션을 촬영하신 배우로서 정호연 배우의 그 총기 액션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여배우분들이 총을 집었을 때 그 간지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니 뭐 배우가 뭐 총 정도 하나 드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울리는 배우분들이 있고 약간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불편해 보이지 혹은 좀 잘 안 어울려 보이지 않은 배우분들 더러 있거든요. 근데 정호연 씨는 그 큰 장총이 너무 자기 정말 진짜 한 10년 동안 등에 지고 메고 옆구리에 차고 앞에 메고 다녔었던 어떤 자기의 개인 화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찰떡이어서 저 들고 이렇게 만지고 뭐 쏘고 연습하고 이런 그 시간들을 굉장히 오래 함께 했었던 것이 화면에서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들고 뭐 그걸 뛴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보여야 되고 되게 아주 그 위험스럽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야만 그렇게 또 화면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배우들은 좀 알아요. 근데 호연 씨가 아주 그런 거를 너무나도 잘해 주셔서 너무나도 더 멋있었죠. 근데 제가 얼핏 인터뷰에서 보기에 그 장면 20번 찍었다는 게 맞아요? 차에서 내려서 총 쏘는 것까지. 네, 거의 마스터 개념으로 차에서 내려서 차에 다시 타기까지를 마스터로만 일단 20테이크였던 거고, 나머지로 이제 정말 홍 감독님이랑 나 감독님이,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랑 나홍진 감독님이 그 정말 좋은 첫 등장을 선사해 주시고자 다양한 앵글로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인서트들로 촬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총 찍은 것만 하면 20테이크는 훨씬 넘죠. 근데 그 마스터만 이제 20테이크 이상이라고 하는 거고, 정말 오래 거의 하루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등장씬만 그 정도로 공을 많이 들여주셨어요. 이게 사실 호프라는 영화는 개봉 전부터 워낙 많은 소문과 그 소문 속에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기대하게 되는 포인트는 이건 역시 방송이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끼리 그냥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기에 나홍진이랑 홍경표래 멋이 또라이랑 또라이가 만났고 여기서 말하는 또라이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예술하는 사람에게 또라이는 저는 굉장한 칭찬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말입니다. 한국 영화 최고의 또라이가 만나서 대체 무슨 영화를 만들어낼 건지 너무 기대되가 사실은 우리끼리 많이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사람의 합이 어쩌면 그 장면 하나를 20테이크를 찍어내서 정호연 씨의 멋진 등장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많은 인터뷰에서 운전면허 딴 거랑 또 총기 액션 연습하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는 제 눈에는 자전거 타는 장면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 장면 안 힘드셨어요? 힘들었습니다. 그게 일부러 고장난 자전거를 주셨거든요, 감독님이. 그래서 네, 일부러 이제 고장나 있어서 뭐가 하나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영화에는 없는 씬이지만 또 그 가다가 그 논두렁에 빠지는 그 고물 자전거가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논두렁에 이제 빠졌다가 다시 끌고 올라가서 다시 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네, 모든 씬이 쉽게 찍은 씬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인터뷰 보면서 그래도 운전하고 총 쏘는 건 재미라도 있지, 자전거 타는 건 재미없이 정말 힘만 들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황정학 감독님은 정호연 배우님의 데뷔작을 함께 하신 또 감독님이시고, 이번에 영화 데뷔작을 이제 극장에서 보시게 되어서 어쩌면 새벽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정호연과 그리고 성애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정호연 사이에 글쎄요, 감독님 눈에만 보이는 어떤 성장과 변화가 좀 있었을까? 이런 정호연 배우의 데뷔작을 찍은 감독으로서 이 작품을 보는 좀 특별한 소감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좀 의외였어요. 그 나홍진 감독님이 그 정호연 배우를 이제 오징어 게임 하나밖에 이제 사실 볼 게 없는, 그 레퍼런스가 없는 배우인데 캐스팅을 하신 건, 저는 그래서 캐스팅했다고 했을 때 맞는 역이 사실 새벽에 가까운 역일 줄 알았어요. 좀 시크하고 좀 과묵하고 말수가 적고 뭔가 좀 사연이 있고 대신 굉장히 속이 강인한 그런 여자 캐릭터를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여전사로 나와도 그런 쪽이 아닐까 했는데, 사실 이제 봤는데 굉장히 말이 많고 수다스럽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그 새벽이를 보고 나홍진 감독이 정호연한테서 어떻게 그걸 발견했지 하는 생각이 일단 놀랐고, 왜냐면 제가 아는 배우 그 새벽이 정호연이라서 사람 정호연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성애에 더 가까운, 그 오징어 게임의 새벽이가 아니라 성애에 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따로 만나서 발견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래서 그게 제일 놀라웠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모습을 본 거였어서, 이런 것이 또 되는 배우구나. 그 밝은 표정과 저게 천진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다 숨어있는 배우였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그리고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이 역이. 왜냐면은 보신 분들이 다 알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호프라는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도 서사가 없다,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원래 모든 영화는 웬만하면 주인공들의 사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앞에 세팅을 해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라도 통해서 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가게 되는데, 가족도 없고 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말 약간 그 무중력의 어느 공간에 갑자기 떨어진 것 같은 캐릭터들이었고, 호연이가 우리 정우영 배우가 맡은 역은 그 중에서도 더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맥락 없이 밝아야 하는 역할이라 소화하기가 진짜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 보면서 계속 저는 이 성애의 밝음에 좀 설득이 돼가는 느낌이 들어서 끝에 결국은 그 뭔가 끝까지 뭐 이 작품의 제목을 왜 나홍진 감독이 호프라고 지었는지 아마 저는 그냥 성애 속에 오히려 좀 있지 않았나? 뭔가 계속 그 와중에도 어떤 마지막에 오빠 사랑해를 날릴 수 있는 이 와중에 그런 어떤 천진하고 순진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프라는 어떤 이 제목과 맞닿아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고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많이 알려진 대로 황정민 씨가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홍진 감독에게 정우영 배우를 추천했다고 알고 있고, 나홍진 감독과 미팅을 하고 그날 나홍진 감독이 종이로 뽑은 시나리오를 줘서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정우영 배우가 그 시나리오에 본인의 이름을 썼다라는 인터뷰를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써있던 성애라는 캐릭터와 나홍진 감독님과 함께 작품을 준비하면서 함께 배우와 함께 구축해간 성애라는 캐릭터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좀 거리감이 좀 있는지, 처음에 이렇게 정호연으로 결정되기 전에 시나리오와 지금 완성된 형태 영화 속의 시나리오 속의 성애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좀 약간 좀 변해가는 게 좀 있었나요? 그런 포인트들이? 저도 뭐 모르는 사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또 그렇게 많은 대사들이 수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정 부분에서 현장에서 감독님이 이제 주셨던 대사들이나 이런 거는 감독님이 사실 저를 실제 정호연을 보면서 좀 영감받은 부분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리딩을 또 하면서 감독님이 이제 뭔가 제가 준비해갔던 톤 말고 좀 그런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런 톤을 찾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걸 또 강요하시는 스타일은 또 아니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힌트를 하나씩 주면서 그거를 호연 배우 방식대로 또 풀어와 보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리딩 때 정말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분명 거기에는 인간 정호연의 색깔도 분명 묻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감독님도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 대본, 이 캐릭터가 배우한테 가는 순간 이것은 배우가 살아내는 거고 배우한테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가 나보다 이 캐릭터를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또 말해주셨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명 거기서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디벨롭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래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보통 이제 감독들이 이제 대본을 쓰거나 캐릭터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전사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오징어 게임을 할 때도 이제 뭐 성기훈처럼 아예 전 이야기부터 나오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뚝뚝 등장하는 그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들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 누구예요? 전 왜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나를 만들어주고, 뭐 너는 뭐 과거에 이렇게 해서 뭐 하다 빚을 진 거야,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주는데, 이 캐릭터의 접근은 나홍진 감독님이나 그 정호연 배우가 어떻게 했을지 네네.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빌드업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정 안 만들어주면 배우 혼자 전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떠셨나요? 그래서 저도 사실 리딩 때 막 감독님한테 왜 성애는
엄마를 찾는다거나 부모님을 찾는다거나 이제 배우로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때 해주셨던 말이 감독님은 이 영화에 저스트를 담으려고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 전에 이 감독님이 꿈을 꾸고 계시는 이 호프라는 이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 보신 분들은 뭐 느끼셨을 수도 있고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극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감독님께서 인간들보다 외계인한테 조금 더 감정이 이입이 되게 설계를 또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계인들한테는 어떤 서사라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적인 뭐 대사들이라던가 그런 아이라는 요소가 등장한다던가 하면서 그들한테 조금 감정적으로 이입이 될 수 있는 분명 장치들이 있는데 사실 인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성애라는 인물이 되게 정보도 없이 그런 어떠한 굉장한 선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갖게 되는 굉장히 강렬한 그 선의를 가지고 굉장히 직선적인 분노를 내는 캐릭터라는 이제 얘기들을 감독님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 작품에서는 무언가 이 캐릭터의 전사와 무언가 뭐 관객들이 제 감정을 따라서 간다기보단 내가 이 세계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 내가 정확한 목표, 이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이 캐릭터의 복잡성을 넣으려고 한다기보단 이 다양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습 중 선의, 그리고 직선적인 분노, 이걸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 해주신 것처럼 이따 이정재 배우님도 직접 물어보고 싶으신 그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한 그런 캐릭터에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대사는 그거예요. 아무리 괴물이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대사 너무 사랑해서 사실 그 대사를 나는 그 시퀀스를 보기 위해서라도 사실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 정도의 장면이었고요. 이건 정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쓰잘데기 없는 그 궁금함인데 혹시 성애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혹시 성기를 좀 좋아했을까요? 제가 약간 뉘앙스가 성애는 일단 제가 보기엔 얼빠 같고요. 네.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은문석 씨 나올 때 계속 그 상판대기에 대한 그 말을 굳이 언급하면서 성기 씨 이쪽으로 와요라고 챙기는 장면을 연결시켜 볼 때 저 혼자 상상에 원래 좀 마음이 좀 있었나? 성기라는 캐릭터에게 혼자 상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관객분들의 판타지를 깨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해석과 이 다양한 의견을 너무 그대로 두고 싶어서 제가 연기하면서 어땠는지를 말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 그럼 지금 하는 얘기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아는 걸로.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쨌든 이 마을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친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성기물이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을 동네 바보 오빠들 정도로 솔직히 생각을 하고 그 인물 관계도를 쓸 때도 그렇게 설정을 하고 했습니다. 오빠 안 사랑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아니요, 그 순간 그 잠깐. 마지막 그쯤 가서는 그 하루 동안 그 기나긴 고생 그 끝에는 어떤 감정이라도 전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사가 있네. 있죠. 바보를 사랑하기 얘기까지 그 서사가 영화 속에 그냥 관통을 하는 거네. 저희가 옥겜을 찍으면서도 이제 막 그런 문득문득 이 인간이 이런 말을 갑작스럽게 이런 감정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사람이 몰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아까 그 오징어 게임에서의 캐릭터와 정반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가도 오빠 사랑의 뒤에 여기다 영화를 봤으니까요. 조인성 씨 퍽한 뒤에 얼굴에 피가 튄 채로 멍하니 바라보는 그 표정만큼은 오징어 게임에서 봤던 새벽이의 표정이
닮아 있다는 생각 혼자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장면도 다시 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어쨌든 두 가지가 더 있네요. 이정재 배우님께서는 뭐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또 궁금한 장면이나. 저는 사실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 대본상에서 이거는 정말 내가 잘 찍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촬영해 보니까 야 이게 정말 힘들었구나 하는 장면이 있을지. 지금 이거는 제가 잠시 조금 있다가 관객분들께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하실 질문의 모범 사례입니다. 네. 아주 멋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일 고민이 됐던 건 아무래도 진짜 그 차량 운전? 왜냐하면 감독님이 그 시나리오 받고 다음 미팅에서 배우가 직접 하길 원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때 그 당혹감 와 진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어쨌든 액션 연기를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상상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했었고 생각보다 이제 어려웠던 건 총기 촬영할 때 사실은 하루 동안 찍었던 촬영을 할 때 저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고 나는 현장에서 뭘 시켜도 나는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 마인드로 자신감 있게 갔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 하나가 이제 앵글을 정말 다양하게 뭐 이렇게 밑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뭐 앞에서도 찍고 하잖아요. 그때 시선이 똑같은 데를 보고 있었으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밑에서 찍을 때는 시선이 조금 더 내려가 줘야 된다거나 뭐 이제 위에서 찍을 때는 시선이 좀 더 올라가 줘야 된다거나 그리고 총구도 이게 조금씩 이게 되게 미세하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그 연결이 맞으면서도 그 폼이 나게 그거를 다 하는 게 너무 생각보다 저도 그날 너무 20테이크를 안 찍었으면 이런 좋은 장면이 못 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당황스럽기는 했었어요.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찍을 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직접 그걸 다 연습하고 있다 그러고 막 고생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직접 운전하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극장에서 제가 진짜 눈을 막 이렇게 부라리면서 직접 운전 하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자, 생각보다 이렇게 잘 보이는 컷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본인은 그런데 불만이 없었어. 그렇게 미친 듯이 진짜 저걸 내가 다 했는데 와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오나? 막 이런 불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뿌듯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운전 중에 뿌듯했던 게 골목에서 나오면서 딱 이렇게 드리프트 하는 거랑 하나는 이제 뒷모습밖에 사실 안 나와요. 그래서 관객분들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정민 선배한테 포커스가 가 있어서 저를 보고 계시지도 않으실 건데 이제 선배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몸을 빼서 이제 총을 쏠 때 그 스피드감이 그게 진짜 사실은 빠른 거거든요. 근데 진짜 주위에 미술도 이렇게 다 난장판을 만들었어야 되니까 미술들도 있는데 정확한 위치로 그 스피드를 내면서 일정하게 가줘야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해내는 제 뒤통수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네. 진짜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안 정재 배우님 표정을 보는데 이제 네가 그걸 아는구나. 나는 벌써 해봤지 라는 느낌도 약간 좀 보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여기 허연 배우님이 계셔서 여기 현장에 우리는 없었으니까 이건 그냥 그 느낌이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다른 수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있지만 이면식 배우님의 연기를 앞에서 지켜보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그 장면의 그 연기를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전설 속에 나오는 유니콘 같은 분이시거든요. 저희 세대한테 그렇잖아요. 그쵸? 저희가 사실 완전 선배님의 이제 활동 완전 많이 하실 때 TV를 보던 또 세대는 아니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와 이 유머와 현장에서 굉장히 여유가 넘치시고 그 긴 대사를 또 하는데도 정말 저희 옥겜에 보면 또 오영수 선생님
그 독백하셨을 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되게 받았습니다. 저는 약간 그 예전에 플란다스에 게에서 고일러 김씨를 연기하신 변희봉 선생님 이후로 고일러 김씨의 비견할 캐릭터 하나가 이번 영화에서 좀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봤고요. 그 질문 한 번 드리고 관객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네.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그 정재 배우님은 이 영화 어쨌든 뭐 소연 배우님 출연 분량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영화에서 그래도 좀 이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 장면은 정말 좀 마음에 든다. 이 장면은 좀 내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순간들이 좀 있었나요? 아니 오늘 이제 오기 전에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중에서 이제 모든 장면들이 굉장히 공들이고 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장면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그거를 현장에서 구현해서 찍어낸다라는 거는 또 이건 좀 차원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야외 촬영할 때는 그 시간대 광선이 다 다른데 홍경표 촬영 감독과 나홍진 감독이 그 계산까지 다 맞춰가면서 석양과 뭐 혹은 이제 해가 뜰 때라든가 뭐 이런 그 시간대를 다 맞춰가면서 촬영한 게 너무 화면에서 너무 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을 들여가면서 찍은 게 영화 곳곳에 나와 있어서 어떤 장면 하나가 정말 그 눈을 사로잡는다라고 딱 찍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그냥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첫 커트에서 그 색감과 그 온도가 색온도가 너무 와 이거 정말 미쳤구나. 그래서 첫 장면서부터가 좀 압도당한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거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은 이미 너무 말이 뭐 많이 나와서 뭐 멋있는 액션이나 저는 이게 나홍진 감독의 인장이구나 하는 게 느껴질 씬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은문석 씨가 등장해서 그 황정민 배우 그 범석이와 저희 이상희 선배가 연기했던 둘을 같이 데리고 자기가 이제 외계인 시체가 자기네 집 창고에 있다고 해서 데려가는 장면인데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어디 있냐 했더니 냉동고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거기서부터 되게 이상한 귀기 같은 게 느껴지고 은문석인가 뭔가 저지를 것 같은 그리고 냉동고에서 뭐 어마어마한 게 튀어나올 것 같은 이상한 긴장을 만들어내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씬인데 거기서 이제 황정민 선배가 연기를 하는 방식과 막 그 표정과 그리고 뭐 그 이상희 선배가 그 등을 들러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장면과 저도 그 장면. 네, 거기서 그걸 잡고 있는 약간 이 지켜보는 듯한 앵글과 뭐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서스펜스가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 하나가 너무 단순한 장면인데 그래서 야 나홍진 감독은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 외계인이 나오는 건데 별일이 벌어지진 않는데 야 이런 장면 하나에 이런 서스펜스를 만들어낼 수 이건 거의 무슨 본능의 영역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사람은 이런 게 아예 본능의 DNA에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거 진짜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그 정재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에 저도 너무 동의했던 게 저도 이제 사실 그거는 드론샷 첫 장면은 그 두 개의 산 봉우리 사이로 이제 드론샷으로 찍는 건데 그건 제가 본 촬영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우리가 이 허구의 호포항으로 관객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라고 그걸 그렇게 비주얼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연출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정재 배우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홍명표 감독님, 촬영 감독님과도 같이 일했고 그 영화에서는 또 황정민 씨하고도 같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아 저들이 지금 저거 찍을 때 저러고 있었겠구나라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계속 조인성 씨 스타일이 모자 쓰고 나온 스타일이 이게 나홍진
근데 그 모자 하나인 스타일이 나홍진 감독님 스타일인가 홍경표 감독님 스타일인가 살짝 헷갈릴 정도로 되게 그 나홍진, 홍경표 두 사람의 스타일이 묘하게 유인성 그 배우의 스타일에 함께 있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관객 질문을 좀 받아보고 자 일단 이 마이크 어디 있어요? 예, 일단 여기 예 이렇게 한 열씩 기회를 드릴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압축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정재 배우님 혹시 황정민 배우님 욕하시는 장면 대사인 것 같아요? 애드립인 것 같아요? 같이 신세계도 찍으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좀 질문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감독님 혹시 그 외계인은 특수 분장인 것 같나요? CG인 것 같나요? 정민이 형은 사실은 그 실생활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해봤자 우이씨 정도?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 이제 캐릭터의 표현이라든가 뭐 혹은 이제 약간의 그런 재미를 위해서 욕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연출자의 어떤 그런 요구로 인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형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이 특수분장이냐 CG냐라는데 오히려 은문석 씨가 뭔가 특수분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은문석 씨를 TV에서 많이 봐서 안 몰랐어요, 한동안.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인간의 입이 막 저렇게 들어가지고 너무 놀라운 표정이어서 지금도 저걸 아무 특수분장 없이 해냈다면 대단한, 도움 없이 해냈다면 대단한 연기라고 생각하고, 이 외계인 이제 CG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작품을 보고 좀 이 작품이 이게 진짜 다른 점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데, 특히 이 외계인에 있어서 제가 이제 주로 보고 자라오던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이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사람들이 반격해서 그 외계인과 맞서 싸우고 이런 류의 영화들이, 대표적인 게 에이리언이나 프레데터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영화들에 나오는 그 크리처 외계인들은 굉장히 리얼한 베이스에 한 가지 종족이 보통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생겨서 걔들은 막 공격하고, 그런 외계인들이 보통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지면서 그런 이 호프 같은 보통 장르에 등장하는 외계인 어떤 형태인데, 이 호프에는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예를 들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뭐 스타트rek이나 스타워즈 같은, 아니면 뭐 마블 영화나 뭐 그런 약간 판타지 모험극의 SF에 어울리는 그런 다양한 생김새의 그런 외계인들이 등장한다는 게 이제 차이점인데, 배경 자체는 실제로 보면은 되게 리얼한 그 프레데터 같은 그 숲속 막 이런 공간인데, 등장하는 외계인은 그런 리얼한 한 종족의 외계인이 아니라 스페이스 오페라물에서 나온다니까 판타지형의 이 외계인들이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CG에 많이 나오지 않았나. 원래 그런 류의 외계인들은 그런 판타지물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종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 자체가 저는 나홍진 감독의 대단한 모험이자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뭐 모를 리가 없잖아요. 뭐 프레데터 안 본 사람 없고 에이리언 안 본 사람 없고 영화 매니아들은 다 알고, 그것이 이런 장르에 어울리는 기존의 공식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나홍진 감독은 그걸 뒤틀어 보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 스페이스 오페라물에 가까운 것이지만, 이 시작은 프레데터나 에이리언에 어울리는 되게 리얼한 공간에서 시작하는 그런 서두를 열고 싶었던 어떤 욕심?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만나서 나온 게 아닌가, 이 작품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를 빌려 표현하면 그지 같은 상판떼기는 특수분장 아닌 거죠? 네. 그 함께 연기하신 배우님의 것이 특수분장 아니고 그냥 은문석 배우님의 연기인 거죠? 네. 문석 오빠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분장이 있기는 있었어요. 이렇게 이빨이라던가 뭐 주근깨라던가 뭐 이런 얼굴의 음영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장은 또 입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 누가 이렇게 힐도 옆에 이렇게 당겨주는 거. 그거는 연기를 하신 거고, 네, 이제 이빨, 엄청 큰 이빨을 위아래로 끼워서 이제 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표정을 지을 때도, 그래서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또 연습도 엄청 하시고 많이 또 공을 들여서 만든 캐릭터예요, 문석 오빠가.
이 감독님들이 은문석 배우의 하관에 되게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봉준호 감독님도 양재 감독님이랑 GV 할 때 하관이 배우가 하관을 그렇게 쓰냐고 막 이렇게 그 질문을 하던데 은문석 배우님은 잠깐만요. 이제 가운데 그쪽에도 여기 가운데 계신 하얀 옷 입은 남자분 네네네. 저 그냥 막 무작위로 고르는 거니까 나중에 질문 기회 못 받으신 분은 그냥 저를 저주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 정호연 배우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캐릭터 대사 칠 때 뭔가 발음이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설정에 대사를 발음을 중요하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발음과 억양을 혹시 이거는 어떤 톤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톤은 감독님이랑 얘기는 했었어요. 리딩서부터 이제 감독님이 제가 준비했던 톤보다는 한 톤 정도 더 높여서 해보자. 그리고 2톤 정도도 높여서 해보자. 아니다, 한 번만 더 내려보자.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었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도 그런 디테일을 잡고 후시를 하면서도 저희가 내려보고 올려보고, 그리고 또 혼자 이제 여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이톤을 쳤을 때 이제 남성 배우분들하고의 톤의 밸런스도 또 생각하셔가지고 또 후시 때 낮춰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성애에 제가 아까도 말했던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갖는 정말 강한 선의와 정의가 굉장히 그런 직선적인 분노로 표출될 수 있었을 때, 또 그게 굉장히 또 비호감으로 보이면 안 된다라는 또 감독님의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정한 톤으로 가는 것이 이 캐릭터와 이 극에 필요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고요. 억양이나 말투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얘기를 한 건 없었고, 사실 제가 그냥 평소에 소리 지를 때 말투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게 특이해요. 제가 막 평소에 소리 지를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그런 말투로 소리 지르는 거 들은 것 같아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억양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 저도 호프에서 호연 씨 연기가 본인 실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작품 하나 정도에서는 자기의 본 모습이 가장 많이 들어간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제 자기 모습을 충분히 많이 보여주느냐를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근데 꽤 일찍 자기의 데뷔작에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다 보여줬다라는 거는 좀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저렇게 또 용감하게 또 자기의 모습을 한 번에 확 보여주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도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감독님이 캐치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그랬어요. 뭔가 자기는 배우들은 화면에서, 특히나 이렇게 큰 영화 배우들은 큰 스크린에서 이 배우를 봤을 때 이 배우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믿는 또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욕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 제가 오징어 게임에서 욕을 시켰을 때와 덕수한테 욕하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걸 시켰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되게 씨발 이런 게 되게 어색했는데 근데 제가 이걸 촬영하는 당시에 정말 욕이 너무 늘어가지고 감독님하고 막 만나서 가끔 간혹 가다가 술 마시고 막 밥 먹고 할 때도 자꾸 막 저도 모르게 욕이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작품을 찍고 있는데 욕 대사가 너무 많아서 입에 뱄어요 막 이랬던 기억도 지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방송 아니니까 욕 좀 마음껏 하고 좋네요.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씨발은 저는 정말 감탄사라고 생각해서, 영화에서 보면 그냥 형용사 앞에 퍼킹 붙이듯이 저는 이참에 씨발이 K-POP으로 오히려 더 외국에서 바이럴이 됐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 영화 욕 많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 마틴 스콜세지의 더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에서는 퍽이 590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이 정도는 우리 일상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 잠깐만 일단 이쪽에서 한 번만 골라주실래요, 정말 배우께서? 제가요? 네. 왜 저한테 넘기세요? 사실 저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러면 이쪽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중간에 블루 티셔츠 남성 네네네. 왜냐하면 젊은 분들 했으니까 그래도 아니요 젊은 분이세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니 근데 여기 와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조명이 너무 세서 안 보인다고요. 죄송해요. 그럼 젊지 않아 보여서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안경의 반사와 그냥 젊은 분이니까 역시 또 젊은 분으로 보는 거고. 맞아요. 네, 그거죠. 그거죠? 네,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정호영 배우님께 네. 질문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우선 사과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수리 아저씨가 그랬으면 그랬다는 이제 대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 해수리 아저씨랑 대화하는 분이 이제 성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홍진 감독님께서 그 배우님께 주신 디렉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씬 디렉션이 죄송해요. 저도 지금 이게 2년이 넘은 기억이어가지고 저희 이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아까 지구의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독님들은 후반 작업하느라 계속 영화를 붙들고 있지만 배우분들은 촬영 끝나면 사실 환승연애예요. 그다음에 다음 작품 찍고 사실은 이 호프는 사실 이제 그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예전의 기억이 이미 다 좀 희미해져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기억을 지금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딱히 디렉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이제 그 이면식 선생님 쪽에 그 기승전결에 대한 이제 그것들이 디렉션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디렉션이 없으셨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계속 찍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네. 선배님이 뽑아주세요. 이번에 이정재 배우님께서 한 번만 골라주십시오. 이게 저 혼자 앞에 할 수 없습니다. 백 빼신 분, 마스크 네. 쓰신. 마이크 이쪽에 있습니다. 네. 저는 호연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지막에 성기가 차에서 그렇게 나가리가 아닌데 죄송해요. 그 튕겨져 나갔을 때 그 호연님 그 얼굴 표정이 정말 시네마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새롭게 느껴진 얼굴이나 연기나 어떤 그 컷을 그 영화를 봤을 때 찍었을 때 말고 영화를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한 새로운 얼굴 이런 느낌이 있으셨는지 그런 신이 따로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나도 모르는 나의 얼굴을 발견한 어떤 순간들이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예고편에도 있는 장면인데 그 마베이오가 이제 그냥 시원하게 스포일러 상관없이 말해도 되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네네네. 영상 올리시는 분들만 알아서 잘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그 마베이오가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이제 스물스물 기어올 때 그때 이제 성기가 나타나서 저희 일행을 또 구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누워서 이제 성기 쪽을 바라보는 이 표정이 있는데 그 얼굴이 사실 제가 생각했던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었어가지고 화면을 보고도 이런 뭐 이마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때문에 뽑아야 되네. 그 표정은 놓쳤네. 네. 이제 시간 이제 저희 끝내야 되죠. 죄송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원래 그 글을 기고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게 호프 얘기를 이제 쓰면서 영화 얘기를 거의 안 썼어요. 영화 얘기를 안 쓰고 딴 얘기를 한참 앞에 이제 썼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감독님들 계신데 이 얘기 하는 게 너무 좀 뻘쭘하긴 하지만 리메르 형제가 왜 최초의 영화를 상영한 게 1995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초의 영화를 보러 온 관객이 33명인데 그 33명 가운데 마술사가 있었거든요. 그 마술사가 영화를 보고 그 사람은 그걸 새로운 마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구해서
본인이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르지 멜리에스라는 영화 감독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편집 기법과 거의 모든 특수 효과를 100년도 전에 이미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흔히 말하는 장르 영화의 아버지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 마틴 스콜세지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에 휴가라는 영화도 만드셨거든요. 근데 바로 그 리미엘 형제가 최초의 영화를 상영하는 그 해, 1895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버스터 키튼이라는 배우예요. 성령이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을 따라한 거잖아요. 그 버스터 키튼의 원래 직업은 고개사거든요. 원래 고개사였던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 모든 액션과 스턴트를 와이어 없이 CG 없이 맨몸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좋아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본질을 생각하면 결국 영화는 마술사와 고개사가 만들어낸 예술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처음 극장 가서 어떤 영화에 빠져드는 순간, 지금도 가령 어떤 영화를 볼 때 이 영화가 왜 좋은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그냥 그 영화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은 우리가 마술을 볼 때나 아니면 고개를 볼 때 느끼는 본능적인 반응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프로그램에서 느꼈던 기쁨은 아주 오랜만에 어떤 걸 마술과 고개로 시작되었던 영화의 본질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이 반응하게 만들어준 그런 도파민 가득한 영화였다는 게 제가 이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라는 걸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이야기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평일 6시 반 상영이 시간 맞춰 오기가 쉽지 않은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한 번씩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정재 배우님부터. 네.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은데 귀가 조심해서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일주일 됐고, 예, 다음 주에 또 거미 인간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한국 영화의 호프를 관객 여러분께서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최고의 고개와 마술은 은문석 배우의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화원 배우님은 관객분들께 한 말씀 포함해서 오징어 게임의 두 분과 함께한 소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영화가 개봉을 하고 관객분들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면서도 또 무섭기도 한 일인지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 또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 무대 인사할 때도 오늘 GV 때도 이렇게 관심 갖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응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저의 든든한 저의 배우 생활의 시작을 함께 해주시고 또 든든한 지원군이 항상 돼주고 계신 저희 황동혁 감독님과 이정재 선배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오빠 사랑해 한번 하셔도 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가 언론 백업 시사에서 보고 주말에 다시 영화를 봤는데요. 확실히 이제 모든 이야기를 알고 나서 다시 볼 때는 디테일들이 더 잘 보여요. 아까 배우께서 말씀하신 그 자동차 안에서 그 이마의 표정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겐 아직도 수많은 N차의 기회가 있으니까 영화를 또 즐겨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